안녕하세요.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일 잠정 실적치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었죠. 영업이익이 4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특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부터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사모펀드의 매집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가 역시 이 강한 상승 모멘텀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금일 또 사모펀드가 이 매집세를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고 실적적인 부분도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1분기보다 더 기대되는 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속해서 실적의 우상향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더 밝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환입금이 계속해서 이 재무적인 측면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가셔야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발생하면서 업황과 더불어서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강한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 개인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흔들기 구간이 되지 않고 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강한 모멘텀은 또 언제 나올 수 있을지, 또 얼마나 반영이 될지, 자, 이러한 부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수급적인 측면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연기금도 강한 매집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거래일이죠. 어제 같은 경우 이 매도세의 한 3배가량 이 매집세가 붙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지난 2거래일 동안 매도를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금일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실적 관련된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의 매집세도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외국인과 기관도 강한 매집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일 매도 물량이 거의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한 4배가량 증가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이 조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이 삼성중공업을 주목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 강한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삼성중공업 주가 흐름세를 봤을 때 이 박스권 구간이 많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물려있는 개인들도 많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앞으로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금일 실적을 빼놓고 갈 수가 없겠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영업이익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297% 이상 이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매출액도 증가를 했죠. 사실 제가 실적이 나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떠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분기부터 실적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환입금도 반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또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대로 실적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삼성중공업의 1분기 영업이익이 한 4배가량 증가를 했다.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연내 수주원 규모, FLNG 한 기에 대한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이 부분도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주주총회 갔다 와서 이 하반기에 FLNG 한 대에 대한 이 계약 건수 기사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알고 있고 나서 계속해서 후속적으로 기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실 기사 내용을 안 봐도 대충 예상이 가는데, 이렇게 영업이익이 잘 나온 이유 자체는 당연히 선별수주 이 부분이 반영이 되겠죠. 그 여기에 더해서 이 환율도 상승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또 원자재 가격도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으로 인해서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또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사 내용 보게 되면 이 조업 일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소폭 감소를 했지만 전년 동기보다 증가를 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영업이익입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했다. 자,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원자재 가격 안정에 힘입어서 영업이익이 4배 증가했다. 자, 그리고 이 선가가 상승을 했고 이 고수익 선종에 대한 매출이 반영이 되었다.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 고가의 선박만 수주를 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선가 지수도 상승하고 있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수익이 극대화되는 순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전에 기사가 나와줬습니다. 긍정적인 기사인데 이 삼성중공업이 가스공사의 한국형 화물장 결함에 대한 구상 청구권을 소송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뭐 SK 해운이랑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소송이 있었는데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3,900억이죠. 이 정도를 돌려받을 것으로 기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주총회 갔다 와서 IR 담당자님과 이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을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러한 부분도 1년에서 3년 안으로 환입이 될 예정이다. 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래가 오면 올수록 실적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조선주에서 업황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예상을 했었죠. 여러분과 함께.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11월 대선 전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 중에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갈등이 되는 국가를 제재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이 중국과 갈등이 되는데 중국을 제재하게 되면 당연히 반사효과 측면에서 한국의 조선업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되고 삼성중공업도 그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부분인데 23년 12월 달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갑자기 단기 손실을 기록을 해줬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제가 관련된 이면의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일회성 비용으로 SK해운에 청구했던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적자폭을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드릴십 매각 대금, 큐리어스 파트너스에서 삼성중공업 드릴십 네척을 모두 매각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줬는데 이 매각 대금도 계속해서 2분기부터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또 SK해운에 배상을 했던 금액 자체도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1년에서 3년 안에 반영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무 구조 자체는 계속해서 탄탄해질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중국 관련된 업황 강세도 앞서서 살펴봤는데 우선은 수주부터 해서 뭐 고환율 또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선업 업황은 좋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죠. 이 부분에서 강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반도체와 조선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업황적인 측면도 보고 실적적인 측면도 봤을 때 앞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앞서서도 뭐 계속해서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줬는데 지금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조선 쪽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쏠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조선업을 겨냥해서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다. 결국에 우리가 예상한 흐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런 정세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변동성이 있는 부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저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LNG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도 나와 주었었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공급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2월 5일경에 LNG에 대한 15척 공급 계약이 나와 주었었죠. 당시의 주가 자체가 이 부분을 반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업황적인 측면이 강세가 나와주거나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 이런 기사가 뒤늦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도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FLNG 빼놓을 수 없겠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조선주 중에서도 FLNG 강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일단 캐나다 시도 관련된 FLNG 건조 계약을 거의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양도 있죠. 그리고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이 하반기에 FLNG 한 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 성가 지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죠. 자, 이 부분은 결국에 이 수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FLNG 같은 경우에는 LNG의 6배 가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수익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유가도 현재 상승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FLNG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 삼성중공업은 실적의 호조 그리고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가져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환율이 굉장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역으로 생각하면 시장의 리스크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수혜주로서 조선주가 떠오를 수 있는데, 앞서서도 확인했지만 수출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수급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가셔야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환율에 대한 최대 수요주는 바로 조선업이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의 이 실적적인 부분까지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유가적인 흐름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까지 유가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약 3거래일 동안 당시에 뭐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유가가 하락을 해줬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금일 주가적인 측면도 강한 상승 모멘텀을 이어주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조선업 전반적인 업황의 강세를 이끌 수 있다. 특히 이 기자재 업체들까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 FLNG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FLNG 같은 경우에는 해양 플랜트고,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고유가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가가 강세가 불어오게 되면 조선주 중에서도 특히 삼성중공업 측면에서 수급적인 측면 시장의 수요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전일 이렇게 유가가 좀 상승해줬던 이유는 무엇이었냐?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어떤 이유를 그냥 붙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 결국에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생각했던 관점이 계속해서 유효하다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 리스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은 감소하고 경제는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증가한다. 그래서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하니까 유가는 상방 모멘텀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니까 삼성중공업 주가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 계속해서 부각될 확률이 높고, 이란 옆에 이라크나 쿠웨이트 같은 대표적인 산유국이 있기 때문에 원유 공급이 발생하게 되면, 원유 공급에 대한 차질이 발생하게 되면 공급이 감소하면서 유가는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수요적인 관점이죠. 뭐 미국의 제조업 지표 봤는데 예측치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중국인 원자재 최대 수요국, 최대 공급국인 중국 역시 마찬가지인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 경기 확장에 대한 우리가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 경기가 확장되면 당연히 기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유가는 상승할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갖고 온 데이터인데, 이 기업의 경기 실사 지수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SI 추인데 이 부분도 24년부터 계속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 설명드립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좀 강조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진짜 조선주를 투자할 때 다양한 이슈를 봐야 됩니다. 매크로적인 측면도 봐야 되고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도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만 뽑자고 하면은 선가지수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백데이터 자료를 가져오면서 계속해서 패턴성 흐름을 보여드렸었죠. 특히 선가지수가 상승할 때 조선주 주가는 다 비례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자체는 신조선가지수가 계속해서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삼성중공 주가도 상승할 확률이 높은 거죠. 뭐 신조선가지수가 상승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이 친환경 기술력을 현재 국내 이 조선사가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친환경 기술력 자체는 이 고수익을 이뤄낼 수밖에 없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특히 고선가에 대한 이 수주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수주하는 게 아니라 이 고성가 선박만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 수주를 하고 있는 부분, 자, 이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기사화도 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선별 수주 때문에 성과지수가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 기사화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영업이익 증가세의 긍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별 수주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중고성과 지수도 우리가 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하나의 지표 중에 하나가 이 중고차인데, 이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고성과 지수가 23년부터 24년 좀 급증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업황의 강세가 이때 부각이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선가 지수도 상승한다. 중고 성과 지수가 상승하니까 신조 성과 지수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난 영상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성과지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석 가격입니다. 앞서서 기사를 저희가 확인을 했죠.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해줬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4배가량 증가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원자재 가격은 바로 철광석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이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는 후판 가격이죠. 후판 가격과 연관이 있다. 후판 가격은 비용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쨌든 현재 트렌드 자체가 철광석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40%가량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후판 가격 협상에 있어서 유리하게 이끌고 가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반기 후판 가격이 이제 곧 나올 예정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주면 이 부분 바로 이 수익에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 주가도 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23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철강석 가격이 높은 모습이었는데 지금보다 40% 증가한 모습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후판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바로 중국산 수입산 물량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조금 고퀄리티의 후판을 값싸게 유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협상 경쟁력을 조금 우위로 이끌고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철광석 가격을 조금 더 메인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23년 하반기보다 지금 한 40%가량 하락을 했기 때문에 23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 혹은 더 이하인 가격대에서 협상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주가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한 부분 말씀을 드렸었죠. 후판 가격 협상을 8,800원에 이룰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계자님께 말씀을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밸류에이션 측면을 굉장히 강조드렸었죠. 적정 주가를 산출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의 적정 주가를 뭐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구간에서 한 60% 위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방에 대한 모멘텀은 더 강하게 남아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구간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 매물대 구간을 다 돌파를 해줬습니다. 우선은 투자 심리가 많이 쌓였던 이 박스권 구간을 돌파해 준 게 포인트로 볼 수 있었는데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줬다. 그리고 전고점 구간을 존재했었죠. 이 전고점 구간까지 돌파를 해주면서 이제 이 구간에서 지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향후 위의 구간은 더 강하게 열려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 모멘텀이 결국에는 크게 뭐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관련된 FLNG 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겠고, 또 다른 측면은 이 미국의 대선이 있죠. 이 대선 전에 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갈등이 되는 국가인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 반사익 관점에서 한국 조선업이 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실적을 기반으로 한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조금 더 넓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당시에 2011년부터 2012년 가량의 물량이 좀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이 매물대가 좀 적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어놓은 이 구간대를 모두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매물대 구간은 굉장히 적은 구간이기 때문에 더욱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가 상승 모멘텀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된다. 자, 그리고 후판 가격 협상이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조선사가 유리하게 끌고 간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 이 중국에 대한 조선 제재 이 부분에 있어서 반사익 효과, 자, 이러한 기사와 후판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간다. 자, 이 두 가지 이슈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구간에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